290페이지 두 번째 문. 보일러에서 포밍이 발생하는 경우로 거리가 먼 거. 네. 지금 포밍하고 프라이밍 이름이 나오는데요. 포밍은 거품이 뒤덮이는 현상이죠. 거품이 왜 생길까요? 보일러물이 더러울 때죠. 가장 근접한 원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보일러 수가 더러울 때요. 이게 원인이죠. 보일러 수 농축시. 보일러의 수면이 거품으로 쫙 덮여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상태에서 계속 끓이면 뭐가 나오죠? 습진기가 발생해요. 결국에는 거품이 뒤덮여서 습진기가 나온다.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수위가 너무 높아. 알겠죠? 네. 너무 높고 과부하 운전을 할 때요. 너무나 부하를 세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농축이 안 됐더라도 기름기가 좀 많다든지. 근데 음식 뭐 국 같은 거 찌개 같은 거 끓일 때도 그렇죠. 좀 국물이 너무 탁할 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니야. 그러면 기름기가 좀 많을 때, 막 거품이 막 쫙 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지분이 포함이 돼 있을 때, 그렇죠? 보일러에 물에가 유지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을 때,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포밍이나 그다음 문제 이제 98번이 프라이밍인데 프라이밍도 거의 비슷하죠. 프라이밍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면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습진기가 발생해요. 프라이밍은 거품이 아니라 작은 뭐가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물방울이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작은 물방울. 그래서 이제 포밍을 모양을 이해하려면은 맥주 거품 이해하시면 되고요. 프라이밍은 어떤 현상인가? 똑같아요. 사이다. 예, 갑자기 따라 놓으면은 수면에서 막 이렇게 물방울이 튀어 올라오는 거. 이런 거죠. 오전부터 이렇게 주무시면 안 되고 좀 일어나요. 짝꿍 좀 깨우세요. 자, 프라이밍은 이렇게 수위가 너무 높고 고수위죠. 고수위 과부하 운전. 이게 줄여서 씁시다. 수위가 너무 높아. 고수의 과부하 운전. 이것도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이죠. 두 번째, 갑자기 압력이 낮아졌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이다 잘 생각해 보면요. 병뚜껑으로 꽉 막아놨을 때는 사이다 병 안에 압력이 들어있죠. 빵빵하게. 그래서 병뚜껑이 꽉 눌려져 있죠. 근데 그걸 갑자기 빵 하고 병뚜껑을 터서 따르면은 누르고 있던 압력이 빠져버려요. 대기압 상태로 압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속에 사이다 속에 녹아있던 그 탄산가스 쓰는 분이 쫙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이렇게 수면에서 튀잖아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갑자기 압력이 낮아질 때인데 보일러에서는 이런 것이 언제 생기냐면은 주진기 밸브를 갑자기 열었을 때예요. 서서히 열어야 되는데 갑자기 활짝 열어버렸을 때 만년의 진기가 확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훅 떨어지죠. 그럴 때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존 가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속에 가스 성분이 녹아있다. 이러면은 사이다처럼요. 사이다 속에는 뭐가 콜라 속에 뭐가 녹아 있어요? 물론 콜라 속에는 여러 가지 냄새 나는 것도 있고 설탕도 있고 들어있겠죠. 색깔 나는 것도 있고 캐러멜도 조금 녹아 있고. 근데 그런 건 말하는 게 아니고 탄산가스가 녹아 있죠. 다 탄산음료라고 그러잖아요. 탄산음료, 판타, 사이다. 거기다 색소 안 넣으면 투명하면 사이다. 색소 넣으면 노란 거 넣으면 식용색소 넣으면 판타. 허연 거 밀크 두어 방울 떨어뜨리면 밀키스. 이런 거잖아요. 뭐 만드는 거 똑같아. 물이 99.9%고 색소 좀 넣든지 안 넣든지.
설탕 좀 넣던지 안 넣던지, 뭐 카라멜 좀 넣던지 안 넣던지, 네. 그런 거 등등.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가져서 콜라 이렇게 끓여가지고 해보면 어때 밑바닥에 시커먼이 아주 지저분할 정도로 이렇게 남잖아요. 그런 거 실험하는 동영상 유튜브에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포밍 프라임이 일어나면은 자 그리고 이제 고수위 여기 자꾸 고수위 나오는데 고수위면은 보일러 물을 이렇게 본체를 좀 조절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물이 떨어졌어 저수위에 그렇죠? 저수위 높아져서 고수위 보일러 수면은 저수위일 때 또 넓게 펴지는 거죠. 수면의 표면적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수면이 좁아야죠. 보일러 본체가 원통으로 돼 있으니까. 예, 그건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수부가 크다. 예, 고수위는 이제 용어가 요 그림을 보면은 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수부가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네, 다른 식으로 말하면은 뭐냐면은 수면의 표면적이 어때요? 어? 작다죠, 작다. 넓다, 좁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돼야 돼. 표면적, 겉으로 노출된 수면의 표면적은 좁아지는 거죠. 원통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저수위로 되면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용어가 조금 이렇게 혼동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97번 볼게요. 보일러에서 포밍이 발생하는 경우로 거리가 먼 거. 1번 증기부하가 적을 때. 아니죠. 증기부하가 어때요? 부하가 너무 클 때죠. 과부하 운전할 때였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나와 보일러 수가 너무 농축될 때, 답은 수위가 너무 높을 때, 고수위일 때, 랍은 보일러 수에 유지분이 다량 함유되었을 때가 해당되는 원인입니다. 98번 프라이밍 발생 원인으로 거리가 먼 거. 4번 보일러 수위가 높을 때, 납은 보일러 수가 농축될 때, 답은 송기 시 증기외부를 급히 개방할 때, 랍은 증발 능력에 비해서 보일러 수 표면적이 클 때. 보일러 수 표면적이 큰 것이 밑에죠. 그렇죠? 저수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수부가 작다. 물이 차지하는 수부가 작다. 물의 부분이 작다라는 거죠. 물이 적다.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수면의 표면적이 어쩐다? 넓다. 그렇게 말해죠. 밑에 물이 떨어지면은 여기 노출된 부분이 많아요. 동그라니까. 자, 이처럼 포밍 프라이밍이 일어나면 용접가스 여기도 하나 씁시다. 보일러수 농축 더러울 때 많이 일어나는 포밍 프라임이 일어나면 습진기가 발생해요. 다량의 습진기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이제 증기 밸브를 개방하면은 이게 증기관으로 유입되겠죠. 증기관으로 넘어가. 이 증기밸브 개방 시에 습진기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뭐라고 한다? 캐리오버. 증기관으로 넘어가는 거, 습진기. 여기서 캐리오버, 기수공갈이라고 해요. 기수공갈. 기수공갈은 증기와 수분이 공통으로 동시에 출발한다. 이 출발한다라는 말은 어디로 출발한다는 말이냐면 사용처를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기와 수분이 출발을 하더라도 가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증기관으로 가는 거죠. 자기 통로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량의 응축수가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증기 흐름이 더뎌요. 그렇죠? 증기 흐름이 방해를 받아. 마찰장이 커지죠. 눅눅한 증기가 되기 때문에 잘 못 흘러요. 마찰장이. 그 다음에 이제 증기관이 부식이 많이 돼요. 증기관이 부식이 많이 돼요. 결국에는. 아시겠죠? 이런 중간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응축수가 생성이 되면 결국에는 뭘 유발해요?
수격작용 원인이 되죠. 다음에 이제 증기가 쫙쫙쫙 밀려올 때 응축수가 밀려다니면서 수격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건 원인, 뒤쪽에 있는 건 결과예요. 뒤쪽에는 원인이 안 돼요. 앞쪽이가 원인이 되고 자꾸 뒤쪽으로 결과가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앞쪽이 전부 다 보이시다? 원인이고 뒤쪽으로 하면은 결과가 된다. 바로 앞에는 직접적인 원인. 멀리 떨어지면은 사돈내 펼쳐되는 거예요. 일가칭찬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가령 수격작용의 원인이 포밍 프라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너무나 먼 이야기야. 수격작용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응축수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습진기 발생의 원인, 포밍 프라이밍이 주 원인이죠. 그렇죠? 포밍 프라이밍이 주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캐리오버의 주 원인 뭐예요? 습진기가 생기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주 원인이 뭐예요? 포밍 프라이밍이 생겨서 습진기가 생기기 때문에 캐리오버가 생긴 거죠. 근데 캐리오버 원인이 수격작용의 원인은 아니죠. 결과죠. 이게 넘어가서 수격작용이 결국에 유발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순서를 원인과 결과를 앞뒤를 뒤집어 놓는 거에 시간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순서를 잘 봐셔서 앞쪽이 원인이고 뒤쪽이 결과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급, 현장에서는 취급할 때는 포밍 프라이밍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조치사항도 알아야 돼요. 문제를 단순하게 푸는 게 아니라 답은 알아요. 대부분 많이 배웠기 때문에. 포밍 프라이밍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알죠? 포밍 프라이밍이 생긴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번 보일러를 쪼개본다. 2번 보일러가 뜬가 안 뜬가 본다. 3번 주중기 밸브로 거품이 넘어오는 걸 본다. 답 하나도 없어요. 주중기 밸브로 거품이 넘어오는 다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보여요? 투시에서 안 보이죠. 뭘 관찰해야 되는 수면계예요. 알겠죠? 수면계가 떨리고 뭐가 덮여요? 뭐가 껴요? 거품이 밀려와요. 수면계가 심하게 요동을 하고 프라이밍이 일어날 때, 포밍이 일어날 때 거품이 밀려온단 말이죠. 수면계가 깨끗한 물만 있어야 되는데 밀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1번 주징배역을 닫아요. 알죠? 왜 닫아야 돼? 캐리어버가 안 일어나게. 알았죠? 캐리어버가 안 일어나. 일단 습진기가 생겼기 때문에 닫아줘야 돼. 그리고 포밍 프라이밍 원인 중에 가장 보면은 농축, 고수위, 증기압력차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쵸? 맞잖아요. 주 원인이 뭐예요? 보일러 농축. 보일러 물이 너무 더러워. 두 번째, 고수위. 물이 너무 많은데 과부하 운전이요. 맞죠? 고수위 과부하죠. 그런가요? 공통적인 것이. 세 번째 뭐예요? 증기압력이 갑자기 푹 떨어졌을 때 프라이밍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뭘 해야 돼? 조치를 취하는 거죠. 주징배열도 닫고. 왜 닫고 해요? 증기압력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또 습진기가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주징배열도 닫고 이 말은 증기압력을 어떤 거예요? 올려주는 거예요. 닫아주면 못 나가니까 빵빵하니까. 그러면 압력이 떨어지면 프라이밍이 일어나는 게 가라앉아요. 자, 사이다가 기포 툭 올라와. 안 올라가면 어때? 뚜껑 얼른 닫아야지.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러면 김 다 빠질 거 아니에요. 닫아야죠. 닫아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 열어놔고 김 빠지게 그게 아니에요. 닫아야 된다고요. 증기압력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습진기 유입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캐리어도 막고 증기압력도 막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닫고 연소량을 줄이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연소량을 왜 줄여요? 과부하 운전 없는 거죠. 이해됐죠? 연소를 줄여요. 그러면 과부하가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조치가 취해졌어. 두 번째, 고수위를 어때요? 고수위하고 농축하고는 한 번에 원샷이 할 수 있는 게 있어. 물 빼버려. 네. 수위 안정을 기다려. 알겠죠? 수위가 가라앉아 이렇게 되면
불을 가볍게 하고 꽉 닫아놓으면 안전 그러면은 뭘 해야 돼? 분출 작업을. 분출 작업. 그리고 나서 뭐예요? 분출 작업 후에. 그렇죠. 새로운 물 넣는 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이 조치를 정확하게 하는 현장에서는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딱 잠궈놓고 불을 샥 제일 저연소로 줄이는 거죠. 쫙 까랑기를 기다렸다 안정이 되면 쫙 분출을 빼는 거죠. 그리고 샘을 쫙 넣는 거죠.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 제가 지금 스토리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현장에 가면 한두 번 겪어오면 그만 할 수 있겠죠. 네. 자, 문제를 단순하게 푸는 걸로만 그치지 맙시다. 응? 네. 자, 그래서 98번에 이제 물론 답이 4번인데 문제가 안 나와 있지만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저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왜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될까? 일어나는 현상을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된다. 왜 닫아야 되는지 몰라. 닫으라 했으니까 책에서 외웠어. 근데 현장은 몰라.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 그렇게 해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격증은 자격증이고. 99번 캐리오버에 대한 방지 대책이 아니고 캐리오버는 습진기가 넘어가는 거죠. 1번 압력을 규정 압력으로 유지한다. 4번 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음은 부하를 급격히 증가시켜서 증기실의 부하를 높인다. 좀 이상하죠. 증기가 너무 과부하일 때, 연소량이 너무 크게 고수일 때 포밍 프라임이 일어나서 습진기가 생기죠. 네. 바로 이 습진기가 생기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마 과부하 운전해라는데 그럼 습진기 생길 것이고 징계업이 이어지자마자 캐리업이 일어날 건데 틀린 말이죠 이게. 3번이 틀린 말이 됐죠. 라번은 보일러스 포함되어 있는 유지유, 기름기, 용해, 고해물 이런 거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 말이고요. 더러운 거 뺀다는 거죠. 100번 보일러 파열 사고 중에 취급자가 부주의해서 잘못했어. 3대 사고 있었죠. 네. 미어스 가스 폭발, 저수위로 떨어지는 거, 압력이 초과되는 거 있었죠. 라미네이션은 뭐예요? 공기층이 들어있어서 두 장으로 분리된 결함이죠. 판상 결함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철판 잘못 사용한 거죠. 재료가 결함이죠. 제작상의 원인. 101번 보일러 과열 요인 중 하나인 저수위 발생 원인을 고려하는 것. 보일러 과열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다. 뭐예요? 불을 잘 못댔어. 물이 떨어지면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도 않고 불 조절 잘못해서 물이 그냥 팍 떨어지는 거죠. 이상 감수. 이상 감수인데 불 조절 잘못했어. 이상 감수가 됐어도 불 조절 잘해갖고 끄면 괜찮아요. 그럼 과열이 안 일어나죠. 근데 물이 이상 감수가 됐는데도 불을 줄이지 못했어. 연소 조절 못했어. 그러면은 어때요? 집에 생각해 봅시다. 주연자 보리차 끓이는데 물이 넘어서 막 바다에서 달아있는지도 몰라. 가스불 켜놓은지도 몰랐어요. 다 달았어. 예, 주연자 녹아. 근데 그것은 불을 계속 뗐을 때 이야기죠. 물이 달아졌으면 어때요? 얼른 불을 꺼버리면 되죠. 꺼버리면은 사고 안 나겠죠.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됐을 때. 두 번째, 다 괜찮아. 물도 정상이고 불도 정상이야. 근데 과일이 났어. 그게 뭐예요? 스케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보일러 제작한 사람이 제작사가 잘못한가요? 취급자가 잘못한가요? 취급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취급자, 과일 사고 이런 것은 취급자가 잘못한 거예요. 볼게요. 보일러 과일 요인 중 하나인 저수위 발생 원인을 거리감은 것. 1번 분출밸브가 이상이 있어서 보일러 수가 계속 새는 거야. 누설이 되는 거예요. 2번 급수장치가 증발 능력에 비해서 과소한 경우, 즉 펌프가 잘 못 넣어줘. 4번 증기의 토출량이 너무 적어. 증기가 나가는 양이 너무 적대요. 증기가 나가는 양이 너무 적으면 물이 달아져 안 달아져? 물이 안 달아져. 증기 빼서 쓰는 양이 적다는 거예요. 증기 토출량이라는 것은 본체에서 뭐예요? 본체에서 요것을 조금 쓴다는 걸 조금 적게.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물이 안 달아지죠. 갑자기 많이 쓰고 그러면 물이 푹푹 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많이 뽑아 쓴다는 말은 불을 세게 뗀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연동이 돼 있어요. 알겠죠? 증기를 만약 안 쓴다고 쳐봐요. 조금이 아니라 아예 안 써. 그럼 어때요? 압력이 빵빵하게 차면은 이게 어때요? 불이 꺼지죠?
확 줄을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네.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는 증기압력이 자동으로 조정해서 어떻게 유지가 돼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돼 있어요. 증기압력이 빵빵하게 차면은 불이 그대로 있어요? 불이 줄어요? 그렇죠. 불이 줄죠. 증기를 많이 뽑았으면 불이 어떻게 돼요? 확 연소량이 커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연소량이 크다는 말은 물도 빨리빨리 끓여서 빨리빨리 달아야죠. 네. 증기도 빨리빨리 나가죠. 근데 물을 시원찮게 넣어봐봐요. 급수장치가 안 좋아. 더군다나 밑에 새고 있어. 질질질. 그럼 어때요? 이상감소가 일어나죠. 물 떨어지죠. 네. 그럼 과열사고 일어나는 거죠. 증기의 토출량이 적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증기를 조금씩 쓰고 있는 거예요. 본체 안에 증기가 꽉 차 있죠. 그러면 연소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연소량은 줄어들죠. 불이 줄죠. 물은 달아져야 안 달아져요? 안 달아야죠. 증기 안 쓰니까. 그렇죠? 물이 떨어질 이유가 없죠. 라바 수면기가 막혀있거나 고장이 났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판별을 못해. 수면기가 막혀서 고장 나니까. 바깥에서 볼 때 아 저 물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시계가 저 죽었나? 몰라. 건전지가 다 돼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원인을 잘 모르는 거죠. 102번 보일러 저수위 사고 원인을 가장 거리감한 것. 가번 보일러 이음부가 계속 누설이 되고 있다. 나번 수면기 수면을 오판했어. 잘못 읽었어. 다번 급수장치가 증발 능력에 비해서 감소했어. 좀 전에 나온 101번 문제하고 같죠? 라번 연료 공급 노즐이 막혔다. 이 번호에서 노즐이 막힌 거하고 물 떨어진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수위하고 연료 공급 연료는 기름배관인데 기름배관하고 보일러 본체에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계없죠? 네. 요것은 연료 공급 노즐, 번호에 노즐이 막힌 것은 불이 꺼지는 원인이에요. 실화의 원인, 실화. 103번 보일러 과열 방지 대책으로 틀린 거. 4번 보일러 동체 내면에 스케일이 고착은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고정돼서 부착된다는 말이에요. 스케일 고착을 유도할 것. 아니 스케일이 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보일러 동체 내면에 스케일이 물때가 끼면 안 되는데 스케일이 달라붙도록 유도할 것. 이거 태권도도 안 돼. 합기도도 안 돼. 유도할 거 안 돼요. 네, 가만 틀린 말이죠. 나만 수위를 너무 낮게 하지 말 것. 보일러 수가 농축이 되지 않도록 할 것. 보일러 수 순환을 좋게 할 것. 자, 104번. 보일러에서 이상 고수위를 초래한 경우 나타나는 현상과 그 조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고수위입니다. 반대로 저수위가 아니고 돼요? 물이 너무 과도하게 오버되는 거예요. 가만 이상 고수위를 확인한 경우 즉시 연소를 정지시키고 동시에 급수 목표로 멈추고 급수를 정지를 시킨다. 나번 이상 고수위를 넘어서 만수 상태가 되면 보일러 파손이 일어날 수가 있으므로 동체 하부의 분출 밸브를 전개 열어서 보일러 수를 전부 재빨리 방출하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요. 여기 조금 오해가 있어요. 보일러 물 다 빼라는 소리가 아니죠. 고수위라고 그래서. 네. 고수위면은 어디까지만 하면 돼요? 수면기의 2분의 1이 되도록 어때요? 약간 오버되는 것을 약간만 빼주는 거죠. 적정량을 분출해야 돼. 근데 글자 하나 때문에 이건 답이 되는 거야. 전부 빼래. 보일러 수를 전부 방출하래. 밑바닥까지 전부란 말은 밑바닥 보란 말이죠. 이러면 안 되죠. 예. 보일러 물 다 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번이 틀린 말이 되겠죠. 이게 정답이죠.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이상 고수위 증기 추출량이 많은 경우 캐리오버 프라이밍이 일으켜서 증기 속에 물방울 수분이 포함되며 심할 경우는 수격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 즉 습증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고수위면. 다음은 수위가 유리수면기 상단에 달했거나 도달했거나 조금 초과한 경우 급수를 정지시켜야 하지만 연소는 정지시키지 말고 저연소율로 계속 유지해서 송기를 계속한 후에 보일러 수면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원래 운전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좋다. 맞는 말입니다. 105번 가스 폭발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거리감은 가스 폭발, 미연소 가스 폭발을 뜻합니다. 연소율 속에선. 4번 점화 조작 시 연료를 먼저 분무시키고 무화형 증기나 공기를 공급한다. 그럼 틀렸죠? 네. 공기를 먼저 넣고 연료라고 했죠? 연료를 먼저 분사해놓고 점화풀로 하고 공기 넣으면 터져버려요.
공기가 들어가서 논해압이 어때요? 통풍압이 조정이 된 다음에 스파크가 따르르 떨어지는 상태에서 연료가 분산되면서 동시에 순식간에 점화가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뀌면은 10개수가 먼저 와 이렇게 떠. 여러분들 부스터 같은 거 부탄가스 이렇게 따깍따깍 하는데 어때요? 점화 타이밍이 안 맞았어. 계속해서 이렇게 점화 스위치를 따깍따깍 돌렸는데 가스가 분출이 되어 있는데 연료가 분사가 되어 있는데 점화가 나중에 됐어. 그럼 퍽 그러잖아요. 보일러는 퍽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다. 펑으로 폭발로 바뀐다. 순서가 바뀌었으면 안 돼. 나번 점화할 때 미리 충분한 프리퍼지 한다. 연료 속의 수분이나 슬러지는 충분히 배출한다. 점화 전에 중유를 미리 가열해서 필요한 정도로 해준다. 즉 끈적거리는 것을 없애준다는 거죠. 예열한다는 거죠. 106번 가스보일러에서 가스 폭발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풀린 거. 가번 가스 압력이 적당하고 안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나번 화로 및 굴뚝의 통풍이나 환기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번 점화용 가스 종류는 가급적 화력이 센 것. 불씨는 화력이 센 걸 써야 돼요. 불씨는 화력이 센 거. 왜 점화용 불씨를 화력이 센 걸 써야 되냐? 원샷에 점화가 되기 때문에 주번하라. 원샷에. 불이 약한 걸로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107번 노내 연소실 내 미연가스가 돌연 차파해서 급격한 연소, 폭발 연소를 일으켜서 화염이나 연소가스가 전부 연도로 흐르지 않고 연소실 입구 쪽, 감시창 쪽으로 밖으로 분출하는 현상. 불이 거꾸로 치솟는 게 뭐예요? 역화라고 해서 거꾸로 역 써서 역화. 이걸 역화라고 그래요. 백파이어라고 합니다. 108번 가스보일러에서 역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 4번 버너가 파열되어 있다. 버너가 파열되어 있다. 여러분 가스 용접할 때도 어때요? 가스 용접기 끝에 용접 팁 부분 화염이 나가는 부분이 너무 과열되어 있으면 빠바박 튀죠. 이 역화예요. 어쩌 있을 때? 과열되어 있을 때. 과열되어 있을 때. 1번 1차 공기 흡입이 너무 많은 경우 1차 공기는 가스 연료를 분사할 때 사용되는 공기예요. 근데 공기가 섞어져 나간다는 경우죠. 그러면 그렇죠. 예, 1차 공기 흡인이 너무 많다. 너무 이렇게 센 공기가 있다. 보통 보면은 봅시다. 이게 순수한 연료만 있으면요 거꾸로 타고 들어오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역화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거꾸로 여기인데 불이잖아요, 불. 그쵸? 네. 이게 연소가 돼야 돼. 연소 3요소가 갖춰져 있어야 돼. 아무리 역화하게도. 연소 3요소. 연소 3요소인데 첫째는 가연물. 탈 수 있는 거죠, 가연물. 두 번째 뭐예요? 산소 또는 뭐예요? 공기. 산소 공기원. 세 번째 점화원. 불씨 역할이죠.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역화도 똑같아요. 지금 이게 가스불이 타고 있는데요. 이게 속으로 타고 들어가려면 이 속에도 이 불씨는 어차피 불이 점화원 역할을 하니까요. 가스가 있고 이 속에도 뭐가 있어야 돼?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공기가 전혀 없이 연료만 분산되고 있는 경우는 속으로 어때요? 타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사실. 근데 만약 공기가 섞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공기가 섞어져 있으면 역화의 위험성이 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에서 들어가는 공기가 뭐예요, 이게? 1차 공기도 1차 공기가 많으면 밑에 쪽이 어때요? 연소의 3요소가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셈입니다. 3번 가스 압력이 낮아질 경우 가스 압력이 이제 분출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죠. 4번 버너가 부시개에서 염공이 없는 경우. 부시개에서 염공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막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막혀 있는 경우에 염공이 없다는 것은 구멍이 막혀 있는 경우. 구멍이 막혀 있으면 가스가 안 나가죠. 가스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염공이라는 것은 이제 구멍, 가스가 나가는 구멍인데 이렇게 구멍이 막혔어요. 부식이 돼서 꽉 막혔어. 그러면 아예 분출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 염공이 이렇게 부식이 되고 좁아졌어.
연봉이 좁아졌어. 연봉이 좁아졌다. 연봉이 좁아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가스가 분출이 세게 돼요. 속도가 앞으로. 알겠죠? 네. 그래서 화염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떠요. 화염이 떠요. 이런 것은 뭐냐면 리프팅이라고 해요. 연봉이 좁아지면 분출하는 데 속도가 빨라져서 이 불이 떠요. 연봉에서. 이해하셨죠? 예. 화부에서 부분에서 더 세게 속도가 분출되는 속도가 빨라져서 리프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예 구멍이 막히면은 실화죠, 실화. 불이 꺼지는 거죠, 그냥. 가스가 안 나가니까. 그다음에 109번. 보일러 가동 시 맥동 연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드는 거. 맥동 연소는 맥동이 뭐죠? 맥박이 움직이듯이. 푹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건데 왜 연소실 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불이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작은 폭발음이 들리면서 부다다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맥동 연소인데 원인은 뭐냐면 연도 등에라든지 연소실 뒤쪽 이런 데가 뭔가 가스가 체류해 있을 때 굴뚝으로 시원하게 안 빠져나가고 뭔가 체류해 있을 때 일정량 체류하면은 서서히 열받았다가 펑 터졌다가 좀 있으면 또 체류했다가 펑 터졌다가 이런 식이에요. 뱃속이 더블해서 자꾸 장에서 가스가 쌓이면 방금 뽀봉 나왔다가 또 좀 있으면 빠방 나왔다 이런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맥동연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2차 연소라고 합니다. 연도에서 어때요? 좀 덜 탄 미연소 가스 등이 시원하게 배출이 안 되고 어디가 체류하는 공간이 있어. 그런 것을 이제 포켓을 담아줬다 그래서 가스 포켓, 에어 포켓 그렇게도 말하고요. 체류하는 공간을 뭔가 설계가 좀 잘못되었다거나 움푹 꺼진 곳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연기가 푹푹 잘 안 나가고 체류하는 곳이 생겼어요. 예, 그러면 연료는 완벽하게 연소가 되는 경우가 사실 드물어요. 대부분 100% 완벽하게 연소가 안 되고 뭔가가 조금씩은 미연소가 되는 불완전 연소가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 나오죠. 일산화탄소는 아주 폭발 범위가 넓은 간섭가스예요. 12741 암기사항에서 했었죠. 12.5%에서 74%가 폭발 범위 연소 범위예요. 즉 일산화탄소가 체류하고 또 공기도 나오지 과잉 공기도 나오지 그러면 적당하게 온도만 높아지면 어때요? 그게 2차적으로 파방 이렇게 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맥동 연소를 2차 연소라고 하고 연소실 후부 뒤쪽이나 연도 쪽에 뭔가 가스가 체류하는 것 이런 거에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원인을 아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 연소가 일단 된다는 거죠. 첫째는 탄소나 이런 미연소가 된 가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정을 해보죠. 가만 연료 속에 함유된 수분이나 공기를 제거한다. 이유는 뭐예요? 불완전 연소가 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나번 2차 연소를 촉진시킨다. 지금 맥동 연소가 2차 연소인데 이걸 촉진시킨다는 건 안 되죠. 맥동 연소가 계속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답은 무리한 연소하지 않는다. 라번 연소량의 급격한 변동을 피한다. 다 불완전 연소가 될 수 있는 원인이에요. 그러면 미연소 가스가 생기고 뭔가 체류한 곳이 있으면 맥동 연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110번 보일러 연소 시 가마 울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잘못된 거. 가마 울림 현상이 연도 내에서 연소실에서 웅 하고 떠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마 울림이라고 합니다. 가번 수분이 많은 연료 사용한다. 이러면 안 돼요. 가마 울림도 맥동 연소와 비슷해요. 지속적으로 이게 반복되면 연소실이 떨어요. 떨면서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때 또는 뭔가 체류하는 곳이 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조금 가마 울림 현상이 생기는데 가번 수분이 많은 연료를 사용하면은 불완전 연소가 되겠죠. 연료 중에 물기가 많으면 잘 안 타잖아요. 그래서 가마 울림 현상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이것이 발생할 수가 있죠. 다번 2차 공기를 가열해서 통풍 조절을 적정하게 한다. 답은 연소실 내에서 완전히 연소를 시킨다. 라번 연소실이나 연도를 연소가스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체류하지 않도록 개량을 해준다. 자 111번 보일러 운전 중에 연소실에서 연소가 급격히 중단되는 거 불이 꺼지는 거예요.
연소가 꺼지는 거, 중단되는 거, 이거 뭐라 그래? 이런 것은 연소가 꺼지는 거 뭐라 그래? 실화라고 그래. 실화, 이를 실자. 실화. 역화는 거꾸로 쳐서는 거. 무화는 안개처럼 뿜어주는 거. 매화라고 하는 거 있죠. 매화. 매화. 이 매화가 봄에 꽃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화는 불씨예요. 불씨. 알겠죠? 불을 매장한다 말이에요. 뭘 한다고? 매장한다. 그래서 매화는 불씨를 묻어두는 거예요. 석탄 보일러에서 보일러 가동을 중지했어요. 예? 알겠죠? 정지시. 다음날 다시 불을 붙이려면은 연탄불 붙이기가 힘드니까 예? 정지시 불씨를 어때요? 묻어두는 거예요. 재 속에. 알겠죠? 재 속에 묻어두는 거. 그러니까 화롯불에 화롯불 보면 불 안 꺼지게 해서 이렇게 수술해서 이렇게 하면 재로 덮어놓잖아요. 불씨 계속 살려서 그것처럼 불씨를 매장해놔. 그러면 다음날 어때요? 그걸 싹 걷어내고 석탄 쫙 뿌려서 공기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은 착화가 잘 되겠죠. 이런 것을 이제 매화라고 그래요. 처음 나온 용어인데 요즘에 석탄되는 보일러하고 화력 발전소 하는 빼놓고 저희는 또 버너를 사용하니까 이런 건 없죠. 이제 응용을 한다면 화목 보일러 이런 거. 화목 보일러도 바로 불 붙이니까 관계는 112번. 기름 보일러에서 연소 중 화염이 전멸하는 등 꺼졌다 붙었다 연소 불안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원인으로 적당하지 않은 거. 가번 기름의 점도가 높다. 즉 무화가 잘 안 되니까 여기있죠. 나번 기름 속에 수분이 있다. 그러면 기름 나갔다 물기 나갔다 그러면은 타다다다 이렇게 불이 꺼졌다 붙었다 꺼졌다 붙였다 그럽니다. 다번 연료 공급 상태가 불안정하다. 라번 노내가 부합인 상태에서 연소했다. 노내가 부합이라는 것은 부합은 뭐예요?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부합.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정압이라고 해요. 정압. 노내가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아둬야 돼요. 노내가 어떻게 해서 부합이 될까? 왜 부합이 되죠? 대기압보다 낮은 경우인데 이럴 수가 있어요? 대기압보다 어떻게 낮죠? 연소실 속에서는 불이 막 타면은 막 연소가스가 나오고 또 빵빵해지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빵빵해지는 압력이 불 쪽으로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궁이 쪽으로 보면은 연기가 빠꾸해요. 옛날 시골에 아궁이 뗄 때 보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불 쪽에서 연기가 잘 배출이 안 되면 연소실에서 막 타면은 가스가 나오니까 어때요? 밖으로 나오잖아요. 입구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텅 비었다. 부합이라는 것은 대기압보다 낮으니까 압력이 텅 빈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있어요. 뭐냐? 송풍기가 연도에 설치되는데 막 많이 빨아낼 때. 한마디로 부합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송풍이 일단 원활해야 돼요. 알겠죠? 원활하고 특히 뭐가 셌다? 흡입 통풍이 증가되었을 때 뒤쪽에 흡입 송풍기가 막 빨아낼 때는 연소실이 텅 비죠. 뒤에서 막 빨아낼 거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은 역화 같은 것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죠. 이거 통풍이 양호하다는 소리예요. 흡입 통풍이 양호하다는 것이고 화염이 안정적입니다. 역화가 안 생기고요. 만약 흡입 통풍이 약하면 빨아내는 게 약해. 시원찮아. 불길이 잘 못 빨아내. 그러면 연기가 밖으로 어때요? 치솟고 연기뿐만이 아니라 또 불도 치솟는 거죠. 입구 쪽으로. 그건 이제 역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4번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죠. 113번. 보일러에서 카본이 생성되는 원인으로 거리가 먼 카본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성분이 타지 않고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여러분 석탄일 때 점결성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석탄의 고정탄소 성분이 약 350도 이상이 되면 서서히 용융되었다가 새카맣게 녹았다가 다시 450도 정도가 되면은 넘어가면 다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 그러니까 연탄불을 붙일 때 위아래 짱을 띄려고 그러면 가운데가 쫙 붙어있어. 연탄 집게로 띄워보면 가운데가 몽골몽골하니 까맣게 해가지고 유리도 아닌데 막 이렇게 연탄이 가운데 붙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까맣게 엉겨 붙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원래 탄소 성분이에요, 주로. 탄소는 잘 안 타는 성분이라고 그러죠. 태우면 타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연소가 되면 CO2 탄소가스가 되는데 덜 타면 CO 이산화탄소. 안 타면 뭐냐? 탄소가 되는데 이게 입자로 날아가면은 검대. 입자가 아니라 열을 받아서 350도 정도에서 녹았다가 450도 정도 돼서 시커멓게 달라붙으면 뭐냐? 카본이라고 그래요, 그냥. 근데 원래 탄소는 영어로 그냥 카본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기술적인 용어에서 버너 노즐 끝에가 카본이 붙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막 분사가 되는데 탄소 성분이 노즐 구멍 밑에가 어때요? 네, 체류에 한번 이 침착이 돼서 불꽃에 열을 받아서 점점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 스케일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 그래서 카본이라고 해요. 이해됐죠? 카본. 유류의 분무 상태나 공기와 혼합이 불량할 때. 나번 버너 타일 구멍에 버너 타일 구멍의 각도가 버너 화형 각도가 작은 경우. 다번 노통 보일러와 같이 간단한 노통을 연소실로 하는 것에서 화형 각도가 현저하게 작은 버너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라번 직립 보일러와 같이 연소실 길이가 짧은 노에다가 화염의 길이가 매우 긴 버너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뭔가 카본이 생성이 되려면은 첫째는 불완전 연소가 돼야 돼요. 화끈하게 잘 안 타야 돼요. 화끈하게 안 타고 끓음이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구조. 일단은 그리고 연소가 잘 안 되는 것 이런 것 등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분무 상태가 불량하거나 공기와 혼합이 잘 안 돼서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때, 또 버너 타일이나 연소실 노하고 버너하고 구조적으로 부적합 때, 결함이 있다. 그런 경우입니다. 버너 타일 구멍의 각도가 버너 화형 각도보다도 작은 경우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화형 각도가 현저하게 작다는 건 노통이 요만한데 버너 노즐에서 분사하는데 노통 안에다 이렇게 조그마하게 분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닿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끓임이 어때요? 안 달라붙어. 근데 노통이 요만한데 버너에서 가운데서 분사하는데 각도가 분사 각도가 노통보다 더 넓고 요만큼. 그러면 노통 옆에를 다 훑고 가죠. 네.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사방에 뭐가 달라붙어요? 끓임이 달라붙어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게 이제 서서히 어때요? 열받아서 굳으면 이제 카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본 같은 경우는 카본이 발생되는 원인이 아니에요. 노통은 이만한데 화염이 분사하는 각도가 좁았다는 말이에요. 조그맣게 분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11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점화 조작 시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4번 연료가스 유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실화가 일어날 수 있다. 너무 늦으면 역화가 발생할 수 있다. 연료를 너무 빨리 분사하면은 불이 훅 가고 이제 가스린도 생각해 보세요. 가스가 너무나 빨리 훅 나오면 어때요? 불꽃이 뜨다 못해서 불이 휙 하고 꺼지는 거죠.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천천히 분사하면 어때요? 불이 거꾸로 타고 들어가서 역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소리고요. 4번 연소실의 온도가 낮으면 연료의 확산이 불량하고 착화가 잘 안 된다. 연소실 속에는 뜨거워야지 연소가 잘 돼요. 연소실이 차디 차면은 착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가스가 잘 어때요? 잘 안 퍼져. 4번 연료의 에어 온도가 너무나 높으면 기름이 분해되고, 이거 중요 설명할 때 했죠. 너무나 뜨거우면은 기름이 끓어요. 끓어서 기름 증기도 나오고 기름 성분이 어때요? 분해가 되어버린다고 그랬죠.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 그리고 기름 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름 액체가 팍 하고 안개처럼 분사되는데, 기름 증기가 같이 나오면은 제가 이거 좀 지적을 해야 됩니다. 설사 이야기했어요. 설사다 광고를 동시에 끼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된다. 그러니까 푸다다다 다다다다 푸다다다 다다다다 이렇게 나간다. 즉 분사는 되는데 분사 상태가 불량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분사 각도도 막 흐트러지고 분무 상태가 불량하고, 연료 성분 자체가 분해가 되기 때문에 탄소 성분이 무겁거든요. 탄소 성분만 침착이 돼서 밑에 깔아져서 카본이 생성이 많이 되고 오히려 화합이 생성이 된다. 라번 유압이 너무나 낮으면 기름에 가해지는 압력이 너무 낮으면 끓음이 축적되고, 너무 높으면 점화나 분사가 불량일 수 있다. 이랬는데 유압이 오히려 낮으면, 기름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으면 분사가 잘 안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기름에 가해지는 유압이 너무 높으면 너무나 많은 연료가 분사가 되니까 어느 노즐 끝에가 뭐가 탄화물이 많이, 가문이 많이 달라붙을 수가 있고 끓임이 축적되고 기름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죠. 유압이 너무 세면. 근데 노압이 너무 적으면 어때요? 밀어주는 힘이 약하니까 분사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라버는 거기 자체를 잘못 설명하죠. 거꾸로 설명된 거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보려고 했습니다요.